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전기 소자 마지막 코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은 인덕터라고도 하며 도선을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부품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코일은 인덕턴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며 주로 전자기 유도에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와 조합하여 동조 회로나 필터 등의 공진 회로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사진에 보시는 이러한 도선을 이제 구리로 된 도선을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을 이제 코일이라고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인덕터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코일의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공심형과,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코일 중심부에 어떤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이제 철심형이 있겠고, 또한 이제 건선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솔레노이드, 어떤 철심에 그 코일을 감아 놓은 솔레노이드,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라인 필터, 그리고 평면으로 이제 도선을 감은 스파이더 코일, 그리고 이제 그 이 솔레노이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만든 트로이덜 코일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은 것을 우리가 건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건선을 감은 수라든지 이제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인덕턴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는 항상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이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코일은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제 전류가 감소하면 전류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이제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렌츠의 법칙은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일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이제 코일이 작용을 하게 되고, 전류가 감소하면 다시 반대로 전류가 잘 흐르게끔 이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다음에 이러한 평활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이제 그 교류 전기를 이제 이러한 정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바꾸고자 할 때, 정류기를 통한다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이러한 그 맹류가 남게 되고, 이제 이 맹류를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일과 콘덴서를 이용한 평활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정한 이제 직류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상호 유도 작용으로, 이제 이러한 그 상호 유도 작용을 적용한 것으로 이제 변압기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그 어떤 철판을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든 성층 철심에 다음과 같이 어떤 그 권선, 즉 이제 감은 수를 이제 이쪽과 이쪽을 다르게 하면 이제 이쪽의 전압과 이쪽의 전압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어떤 교류 전원에서 이제 아주 큰 그 전압이 오면 우리가 이러한 코일에 의한 권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변압기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변압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코일의 특성이 이제 상호 유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코일은 전자석의 성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철이나 니켈을 흡착하는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고,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한 그 우리가 전기 부품으로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계전기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릴레이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자석이 되게 되어서 그
우리가 계속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속 그 회로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 전기 부품이 이제 계전기인데, 이러한 계전기에 사용이 되어지는 코일의 성질이 이제 전자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릴레이는 여러분들이 그 시퀀스 회로를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즉 이제 우리가 한번 전류를 흘러서 이제 이 릴레이가 이제 전자석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강제로 그 전류를 끊지 않은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는 인덕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이제 아래 공식들로 정의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은 그 전자계학을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인덕턴스 부분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는 L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고, 이제 인덕턴스의 정의는 이제 N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권선을 감은 그 수가 되겠고, 이제 파이 B로 된 것은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자속 밀도가 되고, 이제 I는 회로를 흐르는 이제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덕턴스의 단위는 이제 이러한 헨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1헨리는 이제 1테슬라 미터 제곱 퍼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는 이제 셀프 인듀스드 EMF, 즉 이제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이제 EL은 마이너스 L분의 L 곱하기 이제 DIDT라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즉 이제 DIDT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L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인덕턴스 L은 이 부분을 이쪽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이제 자체 유도 기전력이 되겠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즉 이제 변화의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덕턴스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코일 내부 코어제의 즉 이제 중심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물질의 재료의 투자율에 따라서 이제 변동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인덕턴스를 활용해서 이제 공진 회로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비교적 투자율이 낮은 이제 재료로 된 코어제를 사용을 하고, 이제 공진 주파수가 아닌 사용 주파수 내에서는 이제 일정한 투자율을 가진 재질의 코어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투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전자석의 어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력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제 코어제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자력을 통과시킬 수 있는 비율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비율을 이제 투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 회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기 소자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 전기 소자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회로를 다룰 때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므로, 이제 기본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다시 이제 회로를 다룰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꼼꼼하게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들어두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